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 확통 23번에서 30번까지 전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통이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판단하셨겠지만 실제 해설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사용하고 있는 본질적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풀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다음 문제가 갖고 있는 특이성에 살짝만 적응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확통마저도 개념으로, 개념적 접근으로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통해 잘 풀면 충분히 15분, 20분 안에 8문제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3번부터 풀어볼게요. 세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정의죠. 서로 다른 3개 중 중복 허락 4개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의 4제곱 해서 정답은 81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24번. 23번의 출제 의도는 중복 순열이에요. 비킬러든 킬러든 그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개념을 결정하고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기 위한 포장지를 살짝 씌운 문제를 만들죠. 그래서 비킬러는 그 주제가 잘 보이는 거고 킬러는 잘 안 보일 뿐이지 출제하는 목적은 똑같다.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24번 보시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의 합집합에 대한 확률 그리고 B-A에 대한 확률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두 집합 이상 즉 두 사건 이상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유리한 도구가 벤 다이어그램이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률을 표시해 주면 실수할 확률이 매우 적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A 합 B가 6분의 5다. 요 전체가 6분의 5야. 그런데 B 차집합 A, 즉 B 사건에서 A 사건을 제외한 확률이니까 4분의 1은 B 중에 A를 없앤 요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4분의 1.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건 A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니까 그렇다면 합집합에서 only B 쪽의 확률을 빼준 A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다. 6분의 5에서 뭘 빼? 4분의 1을. 그럼 얼마가 나오죠? 12분의 7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A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얼마다? 12분의 5다. 라고 확정됐죠. 두 사건 이상의 관계를 관찰해야 된다. 가장 강력한 도구는 벤 다이어그램이다. 기억하시고 25번 볼게요. 방금 했던 건 확률의 덧셈 정리. 합집합에 대한 확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확률의 덧셈 정리였어요. 자, 25번은 1학년 학생 1명, 2학년 3명, 3학년 4명이 있다. 이 8명의 학생 중 임의로 5명의 학생을 선택할 때니까 뭐뭐일 때에 해당하는 사건이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봐야 되는 전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뭐일 때에 해당하는 사건을 분모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넣으면 된다. 8명 중 임의로 몇 명을 5명을 선택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선택된 2학년 학생 수와 선택된 3학년 학생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은 이니까 분자에 올라갈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로 같을 확률은 몇 명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같다라고 하면 나머지 3명을 1학년에서 채워야 되는데 1학년은 1명밖에 없어. 그래서 2명 2명 같다. 또는 3명 3명이면 5명을 초과하니까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네요. 2학년에 2명 그리고 3학년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2학년 3명 중에 2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3학년 4명 중에 2명을 선택한다. 그리고 1명을 채워야 되니까 1학년 1명 중에 1명을 선택한다. 해서 분자에 3C2 곱하기 4C2가 올라가면 분모분의 분자 해서 확률이 되겠네. 됐죠? 계산해 주시면 얼마냐면 28분의 9. 맞아요. 오, 카메라 감독님이 외우고 있네. 정답을. 네. 자, 방금 했던 문제는 25번의 출제 의도는 확률의 정의인데 분모 분자 모두
뽑아서 조합만 보는 조합을 이용한 확률의 정의 문제였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해낼 때 조합만을 이용해서 풀었기 때문에 간접 범위에서 배운 그냥 단순한 순열, 단순한 조합의 개념도 확률에는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은 간접 범위의 순열 조합부터 직접 출제 범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념 에센스 1단원이 순열과 조합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어서 간접 범위에서 배운 순열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고배 법칙, 합의 법칙까지 가르치죠. 그것부터가 사실은 직접 출제 범위다라고 봐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26번 가볼게요. 1.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루트 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루트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이러한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128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표본의 크기가 128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 x바라는 딱 하나 뽑은 표본의 평균을 이용하여 우리는 평균을 추정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교과 과정에서의 평균을 추정하는 통계적 추정에서의 유일한 개념이에요. 자, 평균을 추정하는 통계적 추정 파트까지 공부했느냐가 출제 의도야.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우리는 끝까지 공부해낸다 라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원에 대해서 출제할 때 출제 의도는 대부분 끝까지 공부했어 라는 거. 그래서 끝까지 공부를 식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x바 마이너스 c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c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에 평균이 존재할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때 그 x바 빼기 c, x바 플러스 c의 그 c는 뭐죠? 루트 n분의 시그마 2 루트 2 앞에 뭐가 붙죠? 네, 그렇죠. 0.95라는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는 1.96을 사용해 라는 걸 가로 안에 줬어. 가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으면 가로 안에 0.95라는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사용할 개수가 2야라고 지정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약간 개념하고 좀 다르죠. 실제. 그래서 1.96으로 대부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서 이 값이 요 자리에 128을 넣으면 128은 2의 7제곱이죠. 그러면 2의 2 하나 나눠주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산하지 말자. 그냥 지나갈게요.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0.4 뭐라고요? 0.49 나와요. 계산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0.49야. 네, 그래서 2번.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요 C가 뭐야? 라고 묻는 건 그냥 끝까지 한번 봤냐? 외에는 통계적 추정 파트에서는 크게 원하는 게 없어. 이 파트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된다면 X바가 가지고 있는 표본 평균의 성질,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작년 수능에서 27번 자리에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마무리의 통계적 추정은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 뭐지? EC. 그러니까 저 C가 뭐냐라는 게 네, 출제 의도입니다. 됐죠? 그 다음 27번 해보겠습니다. 요건 출제 의도가 끝을 봤어? 이 정도. 그지? 네. 통계적 추정. 자, 27번.